판례 하나 떼어주세요. 지금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가 조작을 하는데 그 자신의 지인 및 자신 계좌 지인들의 증권 계좌 자금을 교부하고 또 투자자 유치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면 그러니까 전주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이게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세요? 네. 이 판례까지는 제가 미처 네.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네.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주 같은 경우 직접적인 주가 조작 행위를 하지 않고 뒤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조력하는 일종의 역할이잖아요. 그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이런 객관적인 정황들을 봐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인정한다고 봐야겠죠. 그게.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기능적 행위 네, 맞습니다. 지배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인정이 될 텐데요. 만약 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한번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게 공범이 될 수 있겠다 안 될 수 있겠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범죄 혐의의 289 중에 200 범죄 일람표 중에서 289번이 그 계좌가 활용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서는 엑셀 파일에 그 계좌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 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중에 108건 중에 48건이 한 전주의 계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전주는 이게 공범으로 미필적인 인식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아니,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네, 사실 이걸 죄송합니다. 예. 꼭 그래요. 이게 김건희 여사의 거래 내역인데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요. 일반적인 사안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가 조작이 한 108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계좌에서만 48건의 그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전주가 공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향후 제가 그 사건을 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좀 제가 야단을 치려고 했더니 그 사건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이 말에는 좀 그러네요. 진짜로 이게 기소가 돼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또 그 직접적인 예단을 또 드러내는 발언이 될 수 있을까봐 그거는 제안하는데 네. 이거는 근데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 정도의 거래와 그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비공식으로 어제 뭐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점에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기소가 돼가지고 정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이미 공범들의 사건은 지금 항소심까지 판결이 내려진 상태고 대법원으로 갈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 좀 엄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 전주의 가담 여부에 대한 입장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 있으면 대법원에 입장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적인 입장 있잖아요. 네,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명품백 관련해서도 질의 드렸는데 뭐 서면 답변에서 이제 인사청탁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인 명품은 수수하면 안 된다. 그건 이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예. 인사청탁 질의하신 내신 내용이 죄송합니다.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명품백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셔서 만약 그러한 목적으로 그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다면 그건 부당한 거라고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품백이 이렇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습니까? 명품백이? 그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좀
아니 구체적 사안이 아니라 이건 김건희 여사라고가 받은 걸 생각하지 말고요.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고가의 선물, 명품백 같은 하여튼 사적인 뭐 명품 옷 그런 옷을 받았다든지 어쨌든 사적인 물품을 받았는데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습니까? 논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죠, 후보자님. 전 나올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 준비를 하셔서 좀 입장을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대법관이 되실 분이면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모든 국민들이 저는 이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완전 뒤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물품을 받았을 때 돌려주라고 해서 그게 범죄가 안 됩니까? 우리가 범죄의 기소 시점은 받은 시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명품백을 받았을 때 이미 범죄는 종료되고 기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형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김건희 여사가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변명에 불과할 뿐이지 범죄는 이미 기수 종료에 이른 거죠. 그게 범죄라고 한다면 기수의 종료 시점에 종료를 이른 거죠. 기수 받은 시점에서 기수가 되는 건 맞습니다. 1분 더 드려요, 말아요. 어떻게 맞추시겠습니까? 아니면 1분 더 하셔서 네,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대통령 이렇게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아서 제가 조금 이따 추가로 더 할 텐데 대통령 기록물을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 시간을 못 맞췄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바꿔가지고 이게 그냥 자기가 돌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도 조금 똑똑한 사람한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범죄 기수에 이른 다음에 돌려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님께서 좀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건의 법리에 맞춰서 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백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당한 것과 안 된다의 차이는 뭔가요? 서면질의 답변에 후보자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오늘 백혜련 의원님 질의에는 부당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법한 거는 다른 겁니까? 그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라면 그게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배우자가 이렇게 뭐 물품을 받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